미국 정부가 30년 뒤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33조 원 규모 경매에 넣었는데요. 거기에 매겨진 이자가 5%였습니다. 미국이 30년짜리 돈을 빌리면서 이만한 이자를 문 건요. 경매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2007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19년 만에 있는 역사적인 일이고, 그리고 이 숫자가 찍히자마자 코인 시장에는 서늘한 진단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속보로서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허프지라는 애널리스트의 진단입니다. 이 장기 국제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값어치를 계산하는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나라 차용증이 5%는 이자를 주는 세상에서 이 시장 투자자들이 굳이 위험한 자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난 5월달 그때 찍었던 고점 5%까지도 뚫린다. 그때는 고금리 시대가 진짜로 굳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노네임이라는 애널리스트의 달력입니다. 지금 바닥이라는 말은 이르다. 요즘처럼 옆으로 기는 흐름들은 안정이 아니라 가짜 안정이고, 이런 흐름들은 오르는 쪽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쪽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월별 일정표 효과시도 내놨는데요. 7월달은 반짝 반등, 그리고 8월달은 7,500만원 언저리를 찍으러 가는 본격적인 하락, 9월달은 두 번 바닥을 찍는 구간, 그리고 10월달이 진짜 저점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11월부터 진짜 반등이 시작되면서 12월달에는 1억 5천만원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를 더 얹어요. 역사적으로 약세작은 80% 넘게 빠진 사례가 많았었고요. 지금은 고점 대비 절반쯤이라서 더 빠질 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가오는 8월달 7,500만원 정도면 지금보다 비트코인이 20% 넘게 더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듣기만 해도 손끝이 서늘해지는 전망이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뉴스를 읽다가 이상한 구석을 세 군데에서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이 두 분은 얼굴 없는 익명 분석가라서 실체 확인은 저도 어렵겠지만요. 대신에 그 주장은 전부 숫자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겁을 먹는 대신에 그 검증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세 개의 이상한 구석들을 다 따라가고 나면은 저 무서운 달력이 꽤 다르게 읽히실 거고, 여기서 국채라는 거는 나라가 돈을 빌리면서 써주는 차용증입니다. 30년물은 30년 뒤에 갚겠다는 차용증이고요. 금리는 거기에 붙는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을 한 문장으로 줄여나가면 세계에서 제일 돈 잘 갚기로 소문난 미국 정부조차도 30년짜리 돈을 빌리려면 19년 만에 가장 비싼 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미국 정부 차용증의 이자가 대체 왜 제 코인 계좌를 흔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중력과도 같은 원리가 하나 숨어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은행이 1년에 5% 이자를 준다면 오늘 95,000원 넣어도 내년에 10만원이 되죠. 그 순간 약속의 오늘 가치는 95,000원으로 근처로 깎입니다. 1년에 이 정도인데 30년 뒤 돈이라면 그 격차는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럼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인가요? 이자도 배당도 없고 기대가 전부 먼 미래에 걸려있는 위험자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중력을 시장에서 가장 세게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여기까지만 보면 허프지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올해 30년물 금리는 거의 내내 5% 위에서 살았고, 최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5.1% 근처입니다. 전쟁 여파로 인해서 기름값과 물가가 안 잡혔고요. 미국 나라 살림은 올해만 2,900조 규모의 적자가 추산되면서 차용증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지난달에도 금리를 안 내렸고요. 회의록에는 올리자는 의견까지도 있었거든요. 금리가 높은 자리에 눌러앉을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이상한 구석을 열어보겠습니다. 시장의 돈들이 위험자산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안전자산으로 간다. 이 문장이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채권 시장의 돈 흐름을 뜯어본 해외 분석들을 보면은 오히려 정반대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팔리고 있는 자산이 바로 그 30년짜리 차용증이거든요. 금리가 오른다는 말 자체가 그 차용증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 말인 거고, 그렇다면 도망친 돈은 어디로 갔느냐? 30년짜리가 아니라 만기가 짧은 차용증, 그리고 현금에 가까운 쪽으로 갔습니다. 비유 하나만 짧게 써볼게요. 대피소에 불이 난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대피소로 뛰는 게 아니라 복도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대하는 진짜 경쟁자는 5% 이자를 주는 30년 차용증이 아니라요. 4%대 이자를 주는 짧은 현금성 자산 쪽인 거고, 안전자산 매력에 밀린다는 문장은 반만 맞는 문장인 거죠. 그리고 이걸 알고 나면 두 번째 구석이 진짜로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19년 만에 이자가 찍힌 지난 9일 경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자가 무섭게 치솟아서 아무도 안 사려는 낭장판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블룸버그가 전한 결과를 보면은 내놓은 물량의 2.44배만큼만 사겠다는 주문이 몰렸고,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물량이 거의 78% 가까이를 가져갔습니다. 금리가 폭주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이자면 사겠다, 이런 손님이 줄을 서 있는, 말씀드리자면 높은 곳에 평평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 가깝다라는 거고, 정말 이상한 건 그날 코인의 반응입니다. 위험자산의 구조적인 부담이라던 바로 그 숫자가 찍힌 날, 비트코인은 2%대로 상승했고요. 금은 오히려 주춤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발은 해석의 영역인데요. 해외 일부 분석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돈의 일부가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이 아니라 나라 차용증이 흔들릴 때 잠깐 몸을 피하는 이런 것처럼 다루기 시작한 조짐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짜리 장면 하나로 단정하면 안 되겠죠. 다만 여기서 무서운 헤드라인이랑 실제 돈의 움직임 안에 사이에 틈이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오늘 꼭 챙겨가실 사실이겠고, 근데 역사를 펼쳐보면 이 틈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상한 구석은 바로 역사입니다. 3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자리, 지난 20년 동안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딱 두어 번 정도인데 가까이는 2023년 가을에 5.1%대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고요. 공교롭게도 그 금리 고점 언저리가 여러가지 위험자산의 바닥권과 겹쳤습니다. 금리 공포가 절정이던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돌아섰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그 전은 2007년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터졌고 또 금리는 수직으로 무너져 내렸죠. 그러니까 기록만 놓고 보면 이 자리는 금리가 눌러 앉아가지고 사는 자리가 아니라요, 뭔가가 꺾이면서 내려오던 자리에 가까웠다라는 거. 다만 여기서 정직하게 단서를 하나 달아야 됩니다. 이번에 성격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 금리 급등의 주인공이 물가랑 중앙은행이었었다면 이번 주인공은 나라 살림 그 자체거든요. 갚을 돈을 또 빌려서 메우는 구조라서 차용증 공급이 줄지를 않고요. 지난 5월달 5.2%까지도 상승했던 날, 특별한 사건도 없이 올라가지고 시장이 미국에 돈 빌려주는 값 자체를 다시 매기는 중이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종류의 금리들은 이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눌러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허프지가 말한 5.2%, 단순히 겁주는 숫자가 아니라요, 옛날 패턴의 반복이냐, 이 진짜 새로운 국면이냐를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락론자가 오히려 기준선을 하나 선물한 셈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또 다른 하락론자 노네임의 달력을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달력 마지막 칸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셨나요? 7월 반짝 반등, 8월 7,500만원, 9월 바닥 2번, 10월 진짜 저점. 여기까지 들으면 도망쳐야 될 것 같죠? 근데 마지막 칸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2월 1억 5천만원 회복 가능하다고요. 이 본인이 그린 8월 저점에서 넉 달 만에 2배가 되는 그림들인데, 그러니까 이 달력은 앞에서부터 읽으면 탈출 경고인데요, 뒤에서부터 읽어보면 바닥을 언제 어디쯤에서 주울지 이렇게 적어놓은 계획표에 가깝겠습니다. 하락론자 본인조차도 이 하락의 끝이 아니라 지난 3년치 상승분을 개워내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 첫 번째 칸은 벌써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7월의 반짝 반등, 실제로 비트코인은 최근 한때 8,800만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9,000만원대 라인까지 돌아왔죠. 한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소폭 플러스거든요. 참고로 얼마 전 영상에서 요즘의 조용한 정세를 큰 손들이 조용히 모아가는 시간으로 읽는 시각까지도 소개드렸었는데, 여기서 노네임은 똑같은 조용함을 우유부단한 가짜 안정으로 읽고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정반대로 읽는 두 가지 시선들이 지금 시장에 나란히 서 있는 거고, 누가 맞는지는 잠시 뒤 기준선에서 갈리게 되겠죠. 전에 80%라는 단어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과거 약세장에서 80% 넘게 빠진 사례가 많았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다만 그 깊은 낙폭은 주로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큰 약세장은 90% 넘게 빠졌고, 그 다음은 80% 중반, 그 다음도 80%대, 가장 최근 약세장은 77% 안팎이었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낙폭이 조금씩 얕아져 온 게 기록이었고요. 작년 10월 고점 1억 8,800만원에서 80%를 빼면은 3,800만원 언저리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숫자를 공포용이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꼬리로 서랍 한쪽에 넣어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낙폭이 얕아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이 최악의 좌표는 알고 계시되 오늘의 판단을 통째로 거기에 저당 잡히지는 말자는 거죠. 최근에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2주일 동안 17개 코인 추천드려가지고 16개 수익 봤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죠. 아니 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요? 단타로 얼마나 벌 수 있나요? 이렇게들 물어보십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 선정보다 더 중요한 거, 단타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이 진짜 중요한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게 차트 패턴 하나만 보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거시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뉴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읽어낼 줄 아셔야지 비로소 매수해야 될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고요. 또 매도해야 될 타이밍에 매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이 진짜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수익이 충분히 쌓였을 때 욕심부리지 않고 현금 비중을 확보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시장이 충분히 빠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들어가는 거, 이 사이클을 반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국에 계좌를 지키면서도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핵심이겠습니다. 실제로 매매된 내역입니다. 최근 2주일 동안 저희가 추천드린 17개 중에 16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충분한 현금 비중을 확보한 상태로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하락장 전까지 충분한 수익을 내놓고선 하락장 시작되니까 이제 현금 보유하면서 더 떨어져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지면 그때 가서 매수할 거니까요. 특히 가장 마지막 추천 종목이었던 카이트, 이 종목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 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죠.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면서 비트코인, 리플, 나머지 알트코인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종목이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요, 저희가 추천드린 카이트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수익 실현까지도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지금은 전량 현금 보유 중에 있는데요. 이게 과연 운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카이트는 애초에 시장 매크로 상황과는 별개로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휴전 협상이 어떤 결과로 끝나든지 간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천드린 거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한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같은 이 변동성 장세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단순하게 차트 하나 잘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차트 분석은 기본이었었고요. 그리고 현재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을 판단했고, 지금 시장을 뒤흔드는 가장 큰 뉴스가 뭔지 뉴스에 대한 해석과 함께 여기에 알맞는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종목을 골라내는 안목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맞물렸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는 정말로 예술의 경지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분석과 판단,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는 거고, 더 빠르게, 더 가까이, 그리고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만 지금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 열려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저랑 평생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